저는 지난 세 번의 강의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대화와 타협에 익숙한 그런 기능주의적 정치가라기보다는 혁명가였다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그 혁명의 기조에는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라는 그분의 영혼을 사로잡은 젊은 시대 때 발견한 그 정치 이념이 가르노 있다. 그는 자유인이다. 세 번째, 이 자유란 것은 독립이요, 동시에 개화요, 동시에 통상이었다. 따라서 그는 세계인이었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독립운동 자체가 이와 같은 이념에 투철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후진국의 독립운동과 달리 세계 대세의 큰 변화를 미리 예측을 하고, 또 그 대세의 변화를 촉구하고, 나아가서 그 대세의 변화에 편성해서 사라져간 나라의 독립을 추구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후진국의 독립운동가와는 수준이 다른 사람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최근에 읽은 글입니다마는 지난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장을 한 안경환 씨가 시아누크 캄보디아 전 국왕을 만난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때 이 캄보디아 국왕이, 시아누크 국왕이, 그는 다른 후진국의 지도자와는 수준과 급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후진국 지도자들은 무장 독립 투쟁을 추구했지만은 이 사람은 세계 정세의 변화를 내다보고 그 속에서 독립의 기회를 조성하고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그는 자주 1905년 이래 우리는 언젠가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할 그 나라를 고대해왔다. 대한제국이 망할 때 미국이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영국도 동의하고 러시아도 동의를 했어요. 국제적 공조와 합의에서 대한제국이 소멸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국인의 독립은 일본만의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독립이 가능할 수 있게끔 대한제국의 멸망에 동의한 국제 세력들이 분열하고 대립을 할 때 그게 가능한 것이고, 그 대립과 분열을 촉구하기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대한제국의 멸망 자체가 부도덕한 일이었다고 미국에서 그렇게 소리 높여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독립시켜달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빼앗긴 자유를 되돌려달라. 그러한 그의 30년 내의 은설이 미국인들을 알게 모르게 그들의 한국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를 환기를 했고, 그 결과 드디어 일본 제국주의와 미국이 충돌하면서 대한 독립의 국제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기회가 다가왔을 때 그는 또 그의 불굴의 의지를 과시하게 됩니다. 공산주의자들과 타협해서 좌우 합작을 하는 것은 다시는 헤어날 수 없는 영원한 구름텅이에 빠져들어가는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맞지 않았습니까? 많은 후진국들이 좌우 합작을 통해서, 그게 당시 세계 지배적인 사조였습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서로 평화롭게 타협해서 이상적인 어떤 경제체제를 건설하자, 국가체제를 만들자, 그게 당시의 시대적인 사조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분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공산주의란 것은 인류의 계명을 중단시키는 하나의 재앙이다. 호열자와 같다. 자, 이런 식으로. 몸에 반쪽이 병이 들었으면은 다른 반쪽의 건강을 유지해서 나머지 반쪽의 병든 몸의 건강을 회복할 일이다. 그러한 강인한 어떤 정신으로 좌우합작을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했고 그의 지지 세력을 모아서 끝내 미국과 대립하면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반철시켰던 거예요. 따라서 나머지 반쪽이라도 건강을 지키면서 자유인의 공화국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한국인들의 긴 역사에서 보면 하나의 축복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분단은 우리에게 축복이었고, 장차 그 축복받은 자유인들이 해결해야 될 장래의 과제로 물려진 것입니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의 의의예요. 건국의 의의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그 건국의 파운딩 파다의 그 이념, 그의 독립투쟁, 그리고 건국업적, 그리고 건국 이후에 그가 다음부터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결정한 대한민국의 아이덴티티. 오늘날 한국의 민주화 세력들은 이 지난 70년간 흔들리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아이덴티티의 혜택을 받고 자라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누린 자유가 어디서 오는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은 바로 이 건국의 아버지가 가져다 준 하는 아름다운 선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왜 다시 이승만인가라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될 때는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그 한국 지성사에 있어서 변화가 이미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변화는 자생적인 것입니다. 느린 속도지만은 자생해서 생긴 건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역사 연구가 깊어지면서 우리 조상들 18, 19세기 조선인들의 사회, 경제, 정치,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으면 깊어질수록 지금까지 이른바 민족주의 역사학이 구축해 나왔던 전통적인 역사학과는 전혀 상이한 실체로서 사실로서 역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어떤 지지와는 무관한 세대로서 나이 50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그분을 발견했다고 좋을 정도로 그와 같은 세대입니다만은 제가 이승만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발견하게 된 것은 제 개인적인 연구 생활하고도 관계했습니다. 저는 알게 모르게 이승만을 의식하지 않고 오랜 연구자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덧 이승만의 19세기 말 그 대한제국에 대한 평가와 동일한 평가와 이해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을 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보여드리는 화면이요. 이 왼쪽에 있는 건 제가 쓴 책입니다. 이 한국경제사라는 책인데요. 왜 저 사람이 저 이승만을 저렇게 높이 평가하는 것인가 하는 이유를 이 책을 혹시 통해서 발견해 여러분은 아마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19세기 조선 경제는 심각한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논농사, 쌀농사의 생산이 감소를 하고 시장이 위축이 되고 사람들이 점점 가난해지고 있었습니다. 가난해지고 있었는 가운데 19세기 후반이 되면은 서로 빼앗고 빼앗기는 하는 아수라가 연출되고 있었던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역사의 객관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왕은 왕대로, 정부 대신들은 대신대로, 지방 군수는 군수대로, 지방의 토호 양반은 양반대로 우리 민초들을 빼앗고 짓누르고, 그게 또 민초들은 또 명화정이나 활빈당을 구성해서 저항을 하고 그러했던 빼앗고 빼앗기고 투쟁하는 어떤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제가 보여드리는 이 옆에 책은요, 제가 최근에 중시한 우리 학계에서 가장 어떤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서울대 정치외교학부의 최정훈 교수가 쓴 한국인의 발견입니다. 이분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그 신소설을 대상으로 해서 신소설에 나타나 있는 당시 우리 조상들의 정신세계를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19세기 말의 한국인들은 흡사적 자연상태, 서로 빼앗고 빼앗기고 충돌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격투하는 그와 같은 흡사적 자연상태와 같다. 어떻게 오래된 하나의 국가라는 게 결국은 하나의 이성의 체계인데 이렇게 완벽하게 이성의 체계가 허물어지고 이 야만적인 어떤 격투의 상태가 조성되었는가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접근을 해서 저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했습니다만은 이승만의 독립정신을 읽으면서 바로 그 아수라 속에서 그 흡사적 격투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지도 않은 죽음의 상태, 가사 죽음 상태에 이르 그러한 상태 속에서 고민하고 있고 어떤 새로운 생명과 부활을 찾아서 몸부림치고 있는 한 당시 나이 30세의 29세의 젊은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승만이에요. 저는 이러한 그 학술의 추세는 앞으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대세로서 추진되어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승만을 재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학술 내지 지성사의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 이건 조금 우리 일반 시청자들이 좀 듣기에는 조금 너무 고담 줍는 같이 들려서 듣길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이미 한국의 지성사는 이승만의 재평가를 자생적으로 요구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예, 제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이 나라 국가 정체성 자체가 그대로 방치하면은 국가의 소멸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너무나 심각한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건국의 아버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건국의 아버지, 파운딩 파더를 이렇게 푸대접하고 저주해서 그 한 집안도 그렇지만 나라가 제대로 잘 될 리가 없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제 나름의 개인적인 이유입니다만은 이미 학술에 있어서, 지성에 있어서 큰 변화가 시작되어서 그 가운데 이승만은 하나의 당대의 지성인으로서 그 시대 상황을 너무나 리얼하게 묘사한 것으로서 그러한 역사가로서, 지성인으로서, 학자로서 우리에게 지금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상의 서론을 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승만의 일생 자체를 차곡차곡 하나씩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